썸네일 호들갑에 놀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입니다. 애니, 영화, 드라마, 게임은 물론이거니와 지난 수천 년간의 소설, 희곡, 수필, 평론, 시 같은 문학을 싹 다 살펴보더라도 진격의 거인 같은 작품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이 인류사를 통틀어 5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엄청난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수십,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 뒤에도 남을 만한 대작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평가는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 마음 내키는 대로 표현해봤습니다. 하지만 만화라는 편견에 내려치기 당하는 지금 이 순간 미리 숟가락을 얹고 새로운 인류 고전의 탄생을 누구보다 빨리 알리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경고부터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작품의 스포일러로 가득합니다. 원래 저는 항상 작품을 안 본 사람도 즐길 수 있게끔 배려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왔지만요. 진격의 거인은 다릅니다. 진격의 거인은 만화입니다. 애니로도 볼 수 있죠. 텍스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웬만하면 작품을 끝까지 보고 나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우선 이 작품이 왜 역대급 문화예술인지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죠. 1. 재미. 작품은 주인공의 어머니가 거인에게 잡아먹히는 충격적인 전개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훈을 전하는 문화예술이 놓치기 쉬운 몰입, 흥미, 재미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순식간에 세계관에 빠져들게 하죠. 이건 더 설명할 게 있나요? 다른 요소들을 싹 다 제쳐두더라도 진격의 거인은 이야기를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오직 재미만으로도 볼 가치가 있는 작품입니다. 2. 미친 연출. 여성형 거인에게 리바이 반이 전멸당한 직후의 장면이 대표적입니다. 작가는 이때 침통해하는 리바이의 표정만 그려내지 않습니다. 그 대신 현실의 비극을 강조하기 위해 평화롭고 소소한 일상을 대비시키죠. 딸이 편지를 보냈더군요. 그런데 시집을 보내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아서요. 아직은 어리기도 하고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자기 딸의 죽음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미래에 대한 소소한 걱정과 사담을 늘어놓는 아버지와 참담한 표정으로 침묵하는 리바이의 대비를 통해 우리는 상황의 비극을 훨씬 더 디테일하게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작품의 연출을 논할 때는 라이너의 커밍아웃도 빼놓을 수 없겠죠. 별다른 암시와 극적인 연출 없이 벽 위에서 무심한 대화가 오가던 찰나, 라이너는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툭 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갑옷 거인이고 얘는 초대형 거인이야. 이렇다 할 정보가 부족했던 작품 초반, 라이너의 커밍아웃은 실제 독자들에게도 뜬금없는 전개로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자가 느끼는 혼란을 작중 인물에게도 똑같이 느끼게 만든 뒤 라이너의 정신착란이라는 요소까지 더하면서 이 장면은 곧 의도된 혼란이 되었습니다. 개연성을 파괴하기는커녕 캐릭터의 붕괴된 내면을 강조하며 작품성을 확보한 것이죠. 3. 설득력. 작품의 스토리는 가장 합리적이고 당위적으로 전개됩니다. 에렌의 거인화 능력이 처음 밝혀졌을 때 열렸던 재판이 좋은 예시입니다. 당시 에렌을 인류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해부하려 하던 헌병단과 종교 세력의 논리는 매우 강력했고 설득력도 높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에렌을 구할 현실적인 방법은 없어 보였기에 독자들 역시 뜨거운 열정과 진심을 외치면서 감성에 호소하는 전개를 예상했죠. 그리고 실제로도 에렌은 평범한 만화 주인공처럼 행동했습니다. 됐으니까 닥치고 전부 나에게 투자해! 하지만 클리셰는 가차없이 비틀립니다. 명분과 이념만이 공허하게 오가는 재판정 위에서 리바이는 에렌을 잔혹하게 두들겨 패기 시작하죠. 이렇게 에렌의 위험성과 조사병단의 통제 가능성을 시각적인 공포와 함께 각인시키고 난 뒤 비로소 엘빈의 설득이 시작됩니다. 자, 어떤가요? 에렌이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길 중에 이보다 더 합리적이고 당위적인 전개가 있었을까요? 4. 생생한 캐릭터. 사실 진격의 거인의 장점을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장점을 압도하는 진정한 가치는 살아 숨쉬는 캐릭터에게 있습니다. 작가는 플롯을 위해 캐릭터를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네요. 캐릭터는 작가와 플롯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4부 말의 편을 기점으로 각각의 캐릭터들은 자신의 목적과 의지대로 움직이며 아예 새로운 플롯을 만들어냈죠. 캐릭터들은 진짜 인간처럼 살아 움직이며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고 변화합니다. 물론 같은 이유에서 말의 편의 내용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도록 작품의 세력을 5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크와 옐레나 등등은 안락사 계획을, 아르민, 한지, 온양호풍 등은 평화를, 에렌은 계획적인 땅울림을, 프록과 예거파는 적 몰살을, 라이너, 가비 등은 수용구 에르디아인 구원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확실하게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화면을 멈춰서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 해당 5 세력은요, 각자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 팀이 됐다 말았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랬다 저랬다를 반복합니다. 내용이 진행될수록 사건은 점점 복잡하게 뒤엉키고 2편, 4편이라는 단순한 개념은 사라지죠. 물론 이것조차도 큰 줄기입니다. 더 깊게 보면요, 캐릭터 한 명 한 명마다 각각의 목적이 조금씩 다르고 달라진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당장 라이너만 하더라도요, 무리에서 파라디 섬으로 재출격한 가장 큰 목적은 가비와 팔코를 구하겠다와 에렌을 심판하고 비극을 끝내겠다 였죠. 당장 옐레나만 하더라도요, 그녀의 가장 큰 행동 동기는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의 순간에 주역으로 남고 싶다 였죠. 그래요, 캐릭터의 행보는 멀리서만 지켜보면 다소 혼란스럽고 모순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을 다시 보면서 캐릭터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이 너무나도 인간적이었다는 사실을요. 자, 여러분, 해석의 자유는 독자에게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은 작품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죠. 하지만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해석, 작품의 핵심을 관통하는 해석은 스토리를 그려낸 작가에게 있겠죠. 그래서 저는 작가가 했던 모든 인터뷰를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읽었습니다. 앤서즈 같은 가이드북도 모두 정독했습니다. 심지어 2009년부터 작가가 남긴 블로그 글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읽었습니다. 물론 이번 리뷰 해설을 위해 작품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돌려봤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너진독의 집착입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이 작품은 실존주의의 왕도를 걷고 있습니다. 진격의 거인은 시작부터 실존주의와 뿌리를 공유하죠. 연재가 시작된 2009년 무렵 이사야마 작가가 블로그에 남겼던 코멘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작품 초기의 구상은 명확했습니다. 간단해요. 거대한 신에 저항하는 자유의지의 투쟁, 더 짧게 말하자면요, 부조리에 반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작가가 처음부터 철학사를 공부하고 모든 메시지를 치밀하게 의도하고 설계했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존주의적 메시지와 결말에 대한 큰 그림이 처음부터 어느 정도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요, 만약 모든 전개가 완벽히 계획된 것이었다면 작품은 결코 지금 같은 생명력을 얻지는 못했을 겁니다. 작가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사야마 작가는 작품과 함께 변화하고 성장했습니다. 저는 그 생생한 고뇌와 성장의 과정이 그대로 녹아있기에 진격의 거인이 실존주의의 왕도가 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요, 이 작품은 단순히 선악은 없다, 나 부조리의 마스터자 같은 막연한 교훈을 던지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체제에 저항하고 진실을 파고드는 조사병단처럼 부조리한 삶 속에서 궁극적인 진리를 끝없이 추적하고 탐구하는 과정 그 자체를 보여주죠. 그렇습니다. 철학, 특히 실존주의의 진리는 글자 공부로만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마 작가는 독특하게도 스토리텔링이라는 도구를 통해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가상세계 안에 인간들을 담아내면서 실제 세상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진격의 거인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1. 자유의 퇴폐. 진격의 거인에는 사냥꾼, 즉 예거의 변질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퇴폐죠. 쉽게 말해서요, 아무리 대단하고 좋은 가치라고 할지언정 깊게 고민하지 않고 생각 없이 막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가치는 반드시 썩어 문드러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감상하면서 주인공 에렌이 외치는 자유가 얼마나 뒤틀리고 타락하는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난 바라게 됐지.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싶다고. 미안. 이 내용은요, 나중에 땅울림의 진짜 이유를 다루면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작품이 궁극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따로 있거든요. 그건 바로 숲 탈출입니다. 진격의 거인에서 사용되는 숲과 사냥꾼이란 상징은 니체의 접근과 상당히 비슷한데요. 우리는 대사 하나만 가지고도 숲이 어떤 개념인지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진격의 거인은 숲을 나가서 모두와 사이좋게 잘 지내자, 혹은 We are the one, love and peace를 말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러브 앤 피스가 바로 작품이 전하는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하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한 줄 요약을 믿지 마십시오. 진격의 거인은 몇 줄짜리 문장으로 짧게 요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평화가 중요하다, 전쟁은 잔혹하다 정도의 글자는 질리도록 봐왔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글자는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하죠. 하지만 진격의 거인은 우리를 신문 글자 정도의 감각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이 작품은 그냥 혐오를 멈추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혐오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혐오가 왜 정당한지부터 얘기하죠. 하지만 그 끝에서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혐오가 왜 정당하지 않은지를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그래요. 글자만 가지고는 이 작품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하지만 지금부터는 만화 속 장면들을 생생하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악마들을 죽이는 걸 망설이는 거야? 놈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잊었어? 놈들은 친구가 아니야. 악마다. 이런 녀석들이 있는 걸 몰랐더라면 난 어중간한 버러지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누구든 부탁이야. 누가 우리를 찾아내줘. 기다려. 뭐야?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건데? 아직 제대로 대화해보지도 않았잖아! 라이노는 임무에 실패한 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4년이 지났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섬에서의 악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식사 자리에서조차 라이너의 모습은 위태롭기만 했죠. 이제 섬에 사는 악마들만 사라지면 에르디아인 모두가 행복해질 텐데. 하지만 라이너, 너조차도 섬의 악마들에게서 겨우 도망쳐 나왔다고. 아빠, 그렇게 말하지 마요. 흉악하고 잔혹한 악마들의 섬에 5년이나 잠입해 있었는데 얼마나 힘든 일을 당했을지. 아니, 못 말할 것도 없어. 난 그 섬에서 군대에 잠입했어. 그야말로 악마가 따로 없는 잔악무도한 놈들이었지. 정말 구제불능인 놈들이었어. 입대식 도중에 감자를 먹는 녀석이 있던가 하면 뭐하러 화장실에 왔는지도 까먹는 바보에서부터 자기 생각만 하는 불성실한 녀석. 남을 더 걱정하는 더럽게 성실한 녀석. 무조건 돌진할 생각밖에 없는 녀석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뒤를 따르는 녀석. 그 밖에 다양한 녀석들이 다 있었고 거기에 우리도 있었지. 거기서 지냈던 날들은 정말로 지옥이었어. 다양한 녀석들이라니? 그냥 나쁜 놈들 아냐? 그래, 맞아, 가비. 섬에 있는 놈들은 세계를 지옥으로 만든 악마야. 언제 또 강력한 거인으로 세계를 짓밟으며 진격해올지 몰라. 그걸 막아야 하는 건 우리들 선한 네르디아인이 아니고선 안 돼. 시간이 흘러 내용이 가물가물하실 테니 에렌의 리벨리오 습격 사건을 가비의 시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축제가 한창이던 평화로운 광장, 가비는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작스런 에렌의 거인화에 무수한 사람들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가비는 이때 가장 친한 친구들을 눈앞에서 잃게 되죠. 조피아는 거대한 파편에 깔려 으스러졌고, 우드는 공항에 빠진 군중들에게 휩쓸려 무참히 짓밟혀 죽었습니다. 가비에게 그들은 미카사와 아르민이었습니다. 난 아직 우드와 조피아가 왜 살해 당했는지 모르겠어. 가비는 답을 찾기 위해 총성이 들리는 곳으로 향하지만
그곳에서 목격한 것은 자신과 농담을 주고받던 친절한 문지기 아저씨들이 사샤의 총에 맞아 쓰러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가비에게 그들은 한네스 아저씨였습니다. 가비의 악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동경하던 영웅 라이너가 적에게 졌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항구에서는 초대형 거인이 나타나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방에서는 전우들의 비명으로 가득했죠. 곧이어 눈앞에선 전사장 지크가 쓰러지고 너덜너덜한 피크가 공중에서 추락했습니다. 가비는 불타는 고향 한가운데서 에렌이 전태의 거인을 산채로 찢어 삼켜버리고 갤리어드를 반죽음으로 만드는 끔찍한 광경을 무력하게 지켜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라이너, 지크, 피크, 갤리어드, 가비에게 그들은 엘빈, 한지, 리바이였습니다. 난 수용구에서 태어난 에르디아인이니까 벽 바깥에서 걸으면 침을 맞기도 하고 비참한 일을 수도 없이 당했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내서 에르디아인은 선하다는 걸 세계에 증명하고 싶었어. 언젠가 이 에르디아인 완장을 자랑스러워하는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믿었으니까 노력할 수 있었는데 전부 다 부서져 버렸어. 이런 수영구라도 내 소중한 사람들이 사는 내 집이란 말이야. 가비는 끓어오르는 복수심으로 적의 비행선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진격의 거인 후반부 이야기는 바다 건너 마레의 시점으로 전환됩니다. 마레 편이 시작되면서 독자들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응원했던 주인공들이 섬의 악마라 불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에르디아인의 운명을 짊어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섬의 악마들을 몰살시켜야만 해.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던 독자의 입장에서는 마레의 에르디아인들이 그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실제 바다 건너 사람들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채 맹목적인 혐오를 쏟아내는 그들의 주장은 멍청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요. 여태 파라디 섬의 입장에서 아니 독자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바라봤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만 다를 뿐 파라디 섬의 주인공들과 유전적으로 조금도 다르지 않은 에르디아인입니다. 하지만 섬 밖의 사람들은 우리는 다르다고 최선을 다해서 상상합니다. 실제하지 않는 상상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죠. 완전 돌려줘! 난 선한 에르디아인이야. 그게 없으면 섬의 악마들과 똑같아지잖아. 이런 모습은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세뇌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리석음의 극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작품은 그들의 일상을 끈질기게 조명하면서 우리에게 찝찝함을 안겨주죠. 네, 그들은 결코 꼭두각시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인간스러웠죠. 그들에게는 모두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족과 친구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내일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만난 적 없는 나쁜 에르디아인을 떠올릴 때만 바보가 될 뿐이었습니다. 아니요, 바보라는 표현에는 오해가 있겠네요. 그들은 오히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잔혹무다한 악행을 저지른 역사를 잊은 겁니까? 에르디아인 한 명 한 명이 올바른 죄의식을 가져야 비로소 속죄의 길이 열리게 된다고요. 나쁜 에르디아인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역사에 대해 완전히 무지했던 섬 사람들과 달리 섬 밖의 인류는 100년 전까지 꾸준히 행해져온 침략과 박해의 역사를 샅샅이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혹한 역사의 진실을 철저하게 공부하며 반성하는 사람들이었죠. 에르디아인은 수천 년 동안 거인의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유린해왔어. 다른 민족들의 문화를 빼앗고 원치 않는 아이를 낳게 하고 이루 셀 수 없을 만큼의 사람을 죽였어. 그들은 역사적 진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류를 유린한 저 강력한 악마들이 언제 또다시 인류를 짓밟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인류가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정확히 주인공들이 벽 너머의 거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만나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악마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이 악마가 아니라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증오의 역사와 진실을 생각하면 악마라는 판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고 너무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거 보세요. 섬의 악마들은 자기 손으로 또다시 악마임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진격의 거인은 혐오라는 감정을 그저 나쁜 것, 어리석은 것, 시라치부하며 덮어두지 않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우리 인간은 혐오의 굴레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일본인에게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된 할머니 할아버지께 그 시절을 겪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나서서 일본인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래야 한다고 감히 쉽게 조언할 수 있을까요? 아마 누구도 그러지 못할 겁니다. 혐오는 지극히 당연한 감정입니다. 인간이라면 느낄 수밖에 없는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감정이고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감정이기도 합니다. 잠깐 작품을 벗어나 현실을 봅시다. 여러분, 전쟁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전쟁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역사를 직접 겪어본 적 없는 우리는 여러 글자를 통해 전쟁의 원인을 이해해 왔습니다. 국력이 흔들려서, 자원을 얻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이런 신문 글자 같은 설명들로 우리는 누구보다 빠르게 각각의 전쟁을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는 과거의 미개인들보다 한층 더 성숙해졌다는 판단에 이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격의 거인의 대서사를 여러 관점에서 지켜본 우리는요, 이야기의 원인을 단순하게 국력이 흔들리는 마레가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시조거인 탈환을 서둘렀기 때문이라고 요약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 사실이긴 하지만 뭔가 핵심이 빠져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수억, 수십억의 사람들은 돈 때문, 자원 때문, 욕심 때문이라는 목적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개개인은 저마다의 목적과 욕망에 따라 움직입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왜 그랬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겠죠. 왜긴 왜야. 재미있으니까 그러지. 인간은 원래 잔혹한 걸 보고 싶어하는 법이야. 평화로운 것도 좋지만 그걸로는 뭔가 부족하잖아.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건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합니다. 모든 폭력의 중심에는 언제나 똑같이 하나의 원동력만이 자리 잡고 있죠. 불쌍하지. 에르디아인만 아니었어도. 뭐? 너희 에르디아인을 한 마리도 남김없이 구축하는 것, 그게 전 인류의 소망이다. 마음이 아플 리가 없잖아. 살인자는 너희 쪽이니까. 여러분, 인류는 왜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일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사샤를 죽음에 이르게 했나요? 무엇이 에렌을 부추겼습니까? 애초에 적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섬의 악마들이야. 제대로 배웠잖아. 놈들은 옛날이든 지금이든 죽어 마땅한 잔혹한 악마. 우리와는 달라. 전쟁과 사륙을 일으키는 그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라이너가 절망에 빠졌을 때, 에렌 일행이 처음 마레에 도착했을 때, 카야와 가비가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진격의 거인의 무수한 장면을 통해 그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벽 바깥의 인류는 우리더러 악마의 민족이라 한다며. 왜 그렇게 원망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가르쳐줘. 우리 엄마가 무슨 짓을 했지?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원망하는 거야? 그리고 이야기의 최종장, 마침내 벌어지는 인류 대학살 앞에서 뮬러 장군은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이 책임은 우리 모든 어른들에게 있다. 혐오를 이용하고 혐오를 키우고 혐오의 구원이 있다 믿으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를 전부 악마의 섬에 떠넘겼다. 그 결과 저 괴물이 태어났다. 우리가 뿌려온 혐오가 우리에게로 돌아왔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저들과 다르다는 착각, 즉 혐오입니다. 파라디섬 사람들도 짓밟혔어. 저쪽도 마레의 전사들에게 수없이 살해당했으니까 그 보복으로. 너가 그걸 봤어? 아니, 못 봤어. 나도 못 봤어. 여러분, 다음 문장은 명백한 진실입니다. 99% 거의 항상 진실입니다. 대부분의 혐오는 얕은 이해에서 옵니다. 혐오는 아주 얕은 이해에서 오죠.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만나고 마음을 열고 대화하지 않고 얕은 진실만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혐오라는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미카사와 조사병단이 키요미라는 캐릭터를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리게 하죠. 파라디섬 지하에 빙복석이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금은보 하나 다름없는 자원이 잠들어 있는 셈이네요. 내 얘기는 그저 핑계였군. 돈 냄새에 민감하니 교섭이 순조로울 거라고 옐레나가 말했었지. 역시 아무런 이득도 없이 여기에 오는 위험을 감수할 리가. 우리는 키요미의 단 몇 마디를 통해 그녀를 아주 빠르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주인공들이 키요미와 연대하고 동행함으로써 우리는 점점 그녀를 알게 됩니다. 물론 그녀에게 자원과 돈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죠. 우리가 여기 온 건 당신을 위해서. 아니요, 지하 자원 때문이겠죠. 저희 가문은 격동의 세월 속에서 변해왔지만 당신의 어머니께서 남긴 일족의 긍지마저 잃어버린 건 아닙니다. 이 나라가 어찌 되었든 당신만은 반드시 지킬 겁니다. 키요미는 욕심 많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실수를 덮어주는 친절한 사람이었죠. 최소한 그녀는 작품 내내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스스로 반성하고 변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째서 잃어버리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이해 득실과 상관없이 타인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네 편 내 편을 드나들며 선악의 경계를 뒤흔드는 작품 전개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상대에게 마음을 열 때,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이해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요. 물론 처음엔 서로 의심하느라 잘 풀리지 않았어. 하지만 시간을 들여 솔직하게 마주하면 분명 마음을 열기 마련이야. 여러분, 댓글을 보면 종종 작품 후반부 아르민과 주연들이 세계 평화를 위한 이상적이고 정의로운 행동들을 하는 게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갑자기 자기네들끼리 어벤져스를 만들어서 인류 절멸을 막는 일이 너무나도 자기적이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내용을 다시 봐주십시오. 다시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아르민과 친구들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행보는 너무나도 당위적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은 알지도 못하면서 멋대로 악마라고 결론 짓다니. 왜 함께 평화로워지는 길을 생각 못하는 거죠? 그건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우리에 대해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나러 가자. 모르는 게 있으면 가서 알아보면 돼. 그게 조사병단이잖아? 그래요. 이들은 모두 모르는 게 생기면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파헤치는 조사병단이었으니까요. 이들은 에렌의 학살을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벽 너머 바다 너머 미지의 사람들을 오랜 시간 탐구하고 조사하면서 결국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린 학살 같은 건 원하지 않아. 정의에 눈 떴다. 뭐 이런 말인가? 우린 바깥 세계에서 몇 달을 지냈어. 이젠 아무것도 모르는 섬의 악마로 돌아갈 수 없어. 우린 이 세계 덕분에 살아가고 있어. 인간은 무리지어 사는 동물이다. 살아온 방식이 다르다 해도 제한된 환경 속에서 같은 무리로서 서로 협력해야. 싫어! 싫다고! 사샤, 세계는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만 해. 너에겐 겁쟁이 같은 면이 있구나. 숲을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적진에서 필사적으로 탈출하던 가비 앞에 나타난 소녀 카야. 그녀는 가비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가자, 도와줄게. 말해로 돌아갈 방법이 있을 거야. 어째서? 난 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몇 년 전 카야는 부조리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채 어머니가 거인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죠. 너무나도 거대한 부조리에 카야가 삶을 포기한 순간 사샤가 나타났습니다. 달려요! 괜찮으니까요! 왜? 다들 도망갔어. 다들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예, 내 말 잘 들어? 괜찮으니까 이 길을 달려가. 약해도 괜찮으니까. 널 구해줄 사람은 반드시 있어. 금방은 못 만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만날 때까지 달려! 자, 가! 달려! 달리랑 가라! 이걸 못 맞추면 나와 저 아이가 거인을 따돌린 사샤는 기적처럼 아버지와 재회하고 아버지는 기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이를 구하려고 거인과 싸운 거구나. 사샤, 훌륭해졌다. 응, 아버지. 다녀왔어. 이후 브라우스 가문의 양녀로 받아들여진 카야는 사샤의 여동생이 되죠. 사샤는 분명 카야에게 구해줄 사람을 금방은 못 만날지도 모른다고 말했지만요. 카야의 구원은 바로 그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사샤가 내민 구원의 손길은 부조리한 세상을 이겨낼 힘이 되어 주었죠. 난 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에르디아인을 혐오하던 마레인 요리사 니콜러죠. 전쟁이라는 참혹한 부조리에서 그를 구원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니콜라 씨, 당신은 천재예요. 더럽게 좀 먹지 마, 에르디아인. 이런 건 처음이야. 사샤였죠. 천천히 먹어. 아직 많이 있으니까. 사샤.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이해라는 사실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연 거대한 혐오의 굴레 속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칼은 칼로 돌아오는 세상에서 돌아온 칼을 어떻게든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과연 인류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혐오의 굴레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자 같은 이상론은 현실의 혐오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죠. 사샤가 가비의 소중한 사람을 죽이고 가비가 사샤를 죽이고 사샤의 소중한 사람들이 가비를 죽이려 한 것처럼요. 이 녀석이 사샤를 죽였어요. 브라우스 씨, 당신 딸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브라우스 씨, 당신이 죽이지 않는다면 제가 죽일 겁니다. 상관없겠죠? 그만둬. 발코는 아니야. 이놈은 너랑 뭐야? 너를 감싸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네 소중한 사람이냐? 나에게도 소중한 사람이 있었다. 에르디아인이었어. 악마의 후예지. 하지만 그녀는 누구보다도 내 요리를 맛있게 먹어줬어. 이 거지 같은 전쟁에서 날 구원해줬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요리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나라는 걸 가르쳐줬어. 나도 소중한 사람을 살해당했어. 그 여자가 먼저 죽였어. 그래서 보복한 거야. 먼저 죽인 건 그 여자야. 알 바냐고. 누가 먼저인지. 정신 차려. 분명 그 악마 같은 여자에게 홀린 거야. 악마에게 지면 안 돼. 칼을 건네주게. 사샤는 사냥꾼이었어. 어릴 때부터 숲에서 짐승들을 사육하며 먹고 살았지. 하지만 이 세계 역시 목숨을 뺏고 뺏기는 거대한 숲이었어. 사샤가 죽임을 당한 건 숲속을 방황했기 때문이겠지. 적어도 아이들만이라도 이 숲에서 내보내야 해. 안 그러면 또다시 같은 곳을 빙글빙글 돌게 될 거다. 과거의 죄와 증오를 짊어지는 건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다. 얘야, 미안하다. 괜찮니? 정말로 내가 밉지 않아? 가야 언니! 이 살인자! 용서 못해. 죽여버릴 거야.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가비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르지 않다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악마 같은 건 없었어.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야. 우리는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악마라고 규정하고는 계속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었어.
서로를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니, 시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죠. 왜냐고요? 우리가 진실을 진심으로 아는 순간, 깨닫는 순간 누군가를 악마로 여겼던 만큼 그만큼 스스로가 악마였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우리를 고뇌, 절망, 좌절에 빠뜨리죠. 본의 아니게 진실을 알게 된 혹자는 자신을 짓누르는 고뇌와 절망을 견디지 못하고는 세상은 원래 부조리하다는 부조리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너희는 잘못한 게 없어. 악마도 아니야. 하지만 모두 죽어야 돼. 세상은 원래 잔혹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고뇌와 절망이 아무런 의미가 없나요? 스스로를 괴롭히는 헛된 감정에 불과한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고뇌와 절망이 깊을수록 오히려 당신이 진실에 가깝다는 증거입니다. 고뇌와 절망이 깊을수록 당신에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당신을 이해하고 용서할 힘이 생기죠. 우린 똑같아, 라이너. 나에겐 널 탓할 자격은 없었던 거야. 여러분, 세상은 부조리합니다. 우리는 부조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혐오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이미 혐오로 만연합니다. 혐오의 투쟁은 과거에도 그랬듯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토록 어두컴컴합니다. 안 돼! 가야! 안 돼. 어째서 왜 이런 일이? 구해줘, 언니. 하지만 그렇기에 태양도 또다시 뜹니다. 혐오의 투쟁이 굴레가 되었던 것처럼 사샤가 일으킨 구원의 투쟁은 돌고 돌아 니콜로에게, 가야에게, 가비에게 도착했습니다. 방금 총성은 뭐야? 그 이상한 무기는 뭐지? 설마 마레에서 온 침입자냐? 거인을 쏴 죽인 건 접니다. 마르곤 포로라서 이 총을 쏠 줄 알고 있습니다. 저기 왜 나를 감싸줬어? 너야말로 왜 나를 구해준 건데? 목숨까지 걸고. 글쎄, 난 너를 죽이려고 했어. 난 악마잖아. 아니, 악마는 나야. 에? 난 사람을 많이 죽였어. 인정받고 싶어서. 그게 나의 악마. 그건 내 안에도 있다. 카야 안에도 있고 다른 사람 안에도 있지. 모두의 마음에 악마가 있으니까 세계가 이렇게 되고 만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숲에서 나가야지. 나갈 수 없다고 해도 나가기 위해서 계속 시도하는 거야. 우리는 숲을 나가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땅울림을 코앞에 둔 마레군 장관 뮬러가 폭격을 앞두고 외쳤던 말처럼요. 만약 다시 한번 미래를 볼 수 있다면 두 번 다시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고 나는 맹세한다. 다시 내일이 온다면 여러분도 부디 맹세해 주길 바란다. 서로를 혐오하는 시대와의 결별을, 서로를 배려하는 세계의 개막을.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타인을 배려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인간은 서로서로 마음을 열고 살 수 있을까요? 몇 번이고 반복했지만요. 여기서 다시 한번 지금 당장 증명해라. 현실로 돌아옵시다. 에렌의 땅울림을 예시로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를 악마로 규정하고 몰살하려 하는 바람에 바깥 놈들이 자초한 결과야. 우린 어쩔 수 없었던 거야. 그렇지. 작중 파라디섬의 미래로 제한되는 선택지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서 에렌이 선택한 인류대학살은 우리만 생각했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최고의 선택이었죠. 에?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다들 오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렌에게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파라디섬 플러스 에르디아인이지만요. 사실은 그들 모두를 통칭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에렌의 우리는 명백하게 계층이 나뉘어져 있어요. 너희가 소중하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에렌이 좌표에서 환상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눴던 이들, 병사 시절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렌의 진짜 우리입니다. 그 녀석이 우리한테 오래 살라더라. 그래? 나도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불완전하긴 해도 성공 가능성이 높았던 선택지 1번과 2번 계획을 에렌이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에렌은 히스토리아를 희생시키자는 계획도 거부하고 우리를 거세시키려는 지크의 안락사 계획도 거부했어. 즉, 에렌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 바깥 인류를 희생시키는 거다. 이 대학살의 수혜자는 우리야. 에렌은 땅울림으로 인류의 80%를 대학살함으로써 에렌을 막은 우리를 영웅화하고 세계로부터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프리츠의 속박으로부터 유미르를 구원하여 거인의 힘을 없앤 결과로 히스토리아는 참극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라이너와 앤이, 특히 아르민의 시한부 목숨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코니의 어머니도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미카사와 장,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서로 괴로워하며 사륙을 반복하지 않아도 됐죠. 우리는 외부 문명을 퇴화시키면서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거인으로 변하는 민족이라는 악마의 카테고라이징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거세할 필요 없이 평화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당시 세계는 이미 연이은 전쟁과 무기 개발로 거인을 제압할 만한 방위력을 갖추기 시작했고, 땅울림의 억지력도 한계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1번, 2번 계획은 불완전했습니다. 하지만 땅울림으로 인류의 80%를 죽인다면 아주 단순하고 확실하게 위협의 근원을 모조리 제거해버릴 수 있었죠. 네,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땅울림은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아직 3번 평화가 남아있지 않냐고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우리의 적은 대륙에 사는 에르디아인이 아닙니다. 섬에 사는 악마들이 적입니다. 아무리 평화를 외친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인류가 혐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파라디섬 적 세력에게 선전포고를! 반복되는 인류 역사 속에서 그런 적이 있었던가요? 인간이 혐오에서 어떻게 벗어나나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전 인류의 80%를 몰살하는 것이 에렌에게 있어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정말로 최선의... 난 지금껏 너희와 함께 싸워왔어. 하지만 그 결과 내 고향이 짓밟히고 가족들은 몰살당하게 생겼군. 이제 여기에 남은 건 덜 떨어지고 이기적인 내국자들밖에 없구나. 네 놈들한테 아부하면서까지 살고 싶지는 않아. 무차별적으로 학살당하는 게 얼마나 부조리한지 알잖아. 당신들이 그걸 모르면 어떡해. 그러나 애석하게도 에렌도 알게 되었습니다. 에렌은 자신의 눈으로 보고야 말았습니다. 벽 너머의 사람들을 만나고야 말았습니다. 나도 한때는 바다 너머 모든 것이 적으로 보였어. 그러다가 바다를 건너서 적들과 한 지붕 아래서 한솥밥을 먹게 됐지. 짜증나는 놈도 있고 착한 놈도 있었어. 그래, 바다 너머도 벽 안쪽도 똑같았어. 벽 너머에는, 바다 건너에는 적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우리와 똑같은 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못 봤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까지 우리는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교훈은 죽느냐 죽이느냐 그것뿐이야. 이 모든 게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라니. 아니, 달라. 난 에렌이 저지른 일은 우리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야. 그것만이 아니었어. 벽 바깥에도 인류가 존재한다는 걸 알았을 때 난 실망했다. 난 바라게 됐지.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싶다고. 미안. 죄송합니다. 우리가 한 발자국 떨어져서 이야기로만 관망할 때는 진실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보 같은 결말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더 나아가야 했습니다. 더 얘기하고 더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저 마음을 열고 알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알기를 포기한 사람들은 세상 어디에나 있을 정도로 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보 같은 일을 반복해 온 겁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건지 이제 드디어 알았어. 바보라서요. 어디에나 있는 흔한 바보가 힘을 갖게 된 거야. 그래서 이런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지. 그런 거 아니겠어? 인류는 평화를 외치다가도 또다시 정복을 외쳤습니다. 인류는 평화를 건태로 착각하며 주기적으로 멍청해졌습니다. 혐오의 무서움을 겪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혐오의 결말을 택했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외치더라도 인류는 또다시 어리석음을 반복할 뿐입니다. 생명의 플러스라는 성질 때문이야. 보다 많이, 보다 널리, 보다 넉넉하게. 즉, 생명의 목적이란 번성하고 번영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연 DNA에 각인된 욕구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더 부풀리고 더 늘어나고 더 확장되기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내가 그럴 수는 있어도 너희는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럴 수는 있어도 걔네가 그럴 수 있을까요? 죽음이나 멸망은 플러스란 목적에 위배되는 것. 그래서 공포라는 벌칙이 있는 거다. 미지의 공포를 이겨내고 서로를 신뢰하는 일이 인간에게 정녕 가능한 일일까요? 파라디섬 세력이 땅울림을 막기 위해 힘겨운 전투를 하는 장면을 눈으로 보고도 서로 혐오하는 시대와 결별하자는 뮬러의 연설을 듣고 난 직후에도 서로는 서로에게 총구를 겨눴습니다. 왼팔에 빗바랜 완장 자국이 있다. 에르디아인이다. 우린 부상자의 치료를 부탁하러 왔을 뿐이야. 진짜 목적을 말해라. 그러니까 말했잖아. 마네인에게 뭘 기대한 거야? 서로 혐오하는 시대와 결별하겠다는 뮬러의 각오에도 불구하고 미지의 공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허공의 총알을 다 써버리지 않았다면 우린 아직도 서로를 죽이고 있었겠지. 잘못은 충분히 저질렀어. 이제 힘을 합쳐서 위기를 넘기자. 그래. 아르민이 없었다면 뮬러는 분명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겠죠. 들어주게. 에렌 여건은 죽었고 거인의 힘은 사라졌어. 우린 그냥 인간일 뿐이라고. 증명할 수 있나? 지금 당장! 혈액 검사로. 지금 당장이다! 우리는 과연 악마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파라디섬 모두가 당할 거야. 우리의 희망은 악마밖에 없어. 분명 네 말이 맞아.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악마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 오늘은 불가능하더라도 언젠가는 분명. 작중 가장 판타지스러운 요소였던 거인이 사라지는 순간 작품 속 이야기와 현실의 경계는 크게 흐려집니다. 세계 각국은 이미 대지의 악마를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며 마음속에 악마를 키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에르디아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원히 반복되는 인류의 역사이자 우리에게 다시금 반복될 미래입니다. 우리의 선택에서 비롯된 결과가 이 세계인 겁니다. 우린 싸워야만 합니다. 더는 싸우지 않기 위해서. 남은 유해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바로 이곳, 거인이 없는 세계에서. 정말 혹시라도 미래에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우리는 악인에게, 죄인에게, 그렇게 판단했던 이들에게 마음을 닫아서는 안 됐습니다.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괴로워해야만 했습니다. 내 안에도 악마가 있음을 인정하고 마음을 열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는
숲을 벗어나야만 했습니다.